시간은 2강 비영리를 위한 IT 실무 도구 활용이고요. 첫 번째 시간으로 비영리 스마트워크 시스템 M365 도입과 활용 1탄 입문 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진행할 M클라우드 튜터의 이희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할 아젠다인데요. 아젠다는 크게 이제 5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도입 이유, 그리고 소개, 그리고 도입하는 방법 하고요. 오늘은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시작하고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도입 이유입니다. 저희가 오늘 다룰 부분이 IT 도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직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IT 도구가 오피스죠. 그래서 IT 도구의 대표 주자 오피스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에서 OA라는 말로 이 개념이 등장한 부분은요, 보시는 것처럼 1980년대 이후에 이제 컴퓨터가 확산이 되면서 사무 자동화라는 이제 개념이 나왔고요. 실제 오피스 오토메이션을 통해서 조직에서는 워드나 엑셀 프로그램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내 IT에서 OE 자격증을 따기 위한 이런 시도를 많이 했었는데요. 조직에서 오피스라는 부분은 사실은 IT 도구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조직에 이제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오피스 프로그램을 다루는 게 기본적인 이제 그 스킬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라는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97 버전부터 시작을 했고요. 이제 3년 주기로 해서 97, 그리고 2000, 2003, 2007 버전으로 등장이 됐고,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도 이 제품들을 아마 써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2010, 2013, 2016, 2019 그래서 약간씩 3년 주기로 변화도 됐지만 오피스의 아이콘들이 조금 변화된 게 이제 눈으로 보이시죠. 그래서 오피스 프로그램에 대한 변천사를 조금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오피스 프로그램이 변천이 되면서 아이콘도 변경이 됐지만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오피스 프로그램을 3년 주기로 내놔요. 그래서 97 버전부터 2000, 2003, 2007 그래서 저희가 오피스 프로그램에 대한 이제 그 프로그램 이름을 이야기할 때 오피스 2003, 오피스 2007 그래서 연도를 붙이는 형식으로 되어 있었고요. 3년 주기로 개발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래에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은 이제 3년 주기가 아니고 1년 단위죠. 그래서 2011, 2012, 2013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됐는데 아래의 그 변천 과정의 표는 뭐냐면 제가 오피스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할 때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이야기를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래서 실제 오피스 프로그램이 3년 주기로 변화가 되면서 클라우드라는 서비스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피스 프로그램에 대한 업데이트가 1년 단위로 이제 업데이트가 됐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IT 도구가 오피스 프로그램에 가장 큰 변화를 줬던 부분은 2013이라는 버전이고요. 왜 2013에 가장 큰 변화가 있었냐면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마이크로소프트 365라는 부분이 이제 클라우드라는 서비스 개념이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오피스 2013 버전부터 등장이 됐고요. 보시는 것처럼 공간에 대한 변화, 사람에 대한 변화, 기술에 대한 변화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워드 엑셀이 아니라 이제 조직의 문화의 변화가 이 3가지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등장이 되면서 Your Modern Office라는 캐치프레이로 이제 오피스 프로그램에 대한 변화가 클라우드 서비스로 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IT 도구로 마이크로소프트 365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무엇일까요? 저희가 여러분들 지금도 쓰고 계시는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이 등장을 하면서 실제 마이크로소프트 365라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조직에서 조금 더 확장해서 많이 활발하게 이제 쓰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보시는 것처럼 IT 도구에 이제 클라우드라는 서비스 개념이 등장할 때 오피스하고 같이 연동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아까 보시는 것처럼 80년대에 OE라는 개념이 등장을 했고, 실제 90년대에 이제 이 PC, 컴퓨터를 쓰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T 도구로 오피스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에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 플러스 서버라는 개념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서버라는 개념이 뭐냐면 조직에서 저희가 이제 업무를 하다 보면 협업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까 협업이라는 건 나 말고 우리 조직의 다른 누군가의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이 협업이라는 개념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디바이스를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서버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사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버가 있어요. 서버가 협업을 지원하는. 근데 그 협업을 지원하는 서버에 어떤 개념이 있냐면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문서 협업, 그리고 메일에 대한 이제 이런 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링크, 익스체인지, 쉐어포인트라는 서버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이 서버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서 협업, 그리고 메일 관련된 협업,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협업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2000년대는 사실 이 서버라는 개념을 조직에서 라이선스나 서버를 실제 우리 조직에 구매해가지고 설치를 해야지만 이 서버를 사용하는 개념이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조직의 규모가 있는 경우에는 서버를 도입해서 또는 라이선스를 구매해서 이런 협업 시스템을 쓸 수가 있지만 조금 더 조직이 작은 경우에는 비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요. 서버를 도입해서 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IT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000년대가 넘어서 2011년부터 이 아까 스마트폰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365라는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협업이라는 부분을 누구나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중소기업 또는 1인 기업도 조직에서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IT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이제 시장이 열리게 됐고요. 이게 2011년부터 실제 클라우드 서비스가 이제 시작된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디바이스의 출현, 그리고 그 중에서 여러분들 지금 쓰고 계시는 스마트폰이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는 부분에 가장 큰 계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클라우드라는 서비스가 나오면서 등장했던 용어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마트워크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기존의 사무실이라는 개념을 탈피해서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서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들이 이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환경들이 개념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또 스마트워크라는 개념을 보시게 되면 재택근무 또는 모바일을 사용한 모바일 오피스, 그리고 스마트 워크플레이스라는 개념으로 이 스마트워크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가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으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스마트워크라는 부분이고요. 스마트워크의 개념을 이제 보시면 요거는 이제 제가 스마트워크 관련해서 제가 인터뷰를 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연도를 보시면은 2013년입니다. 사실 지금은 이제 2022년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9년 전에 했던 부분인데 사실은 이 당시에는 스마트워크라는 개념이 굉장히 낯설기도 하고 생소하기도 했던 용어이기는 하지만 실제 클라우드 서비스가 국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1년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좀 생소하긴 했지만 굉장히 오래전에 이 클라우드 서비스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시면 제가 이렇게 이제 사무실 일 짐을 다 뺐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 스마트워크라는 개념을 통해서 사무실 없이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서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다라는 이제 설명을 드렸던 건데 이거의 가장
큰 핵심 부분은 클라우드라는 서비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 스마트 워크가 가능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사무실에 이렇게 이제 사무실을 저희가 빼고 다양한 이제 카페나 이런 거를 통해서 저희가 업무를 볼 수 있던 환경이 아까 말씀드렸던 클라우드 서비스, 즉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통해서 이런 업무가 가능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국내에는 클라우드 서비스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비영리 기관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굉장히 많은데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글에 나와 있는 구글 워크플레이스, 오늘 제가 소개할 마이크로소프트 365, 오피스 365라는 부분이고요. 또 네이버 웍스, 카카오 워크가 아마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오늘 제가 소개할 부분은 마이크로소프트 365고요. 사실은 이 마이크로소프트 365가 어떤 부분에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조직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도입을 하는지 오늘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IT 도구에서 저희가 이제 오피스 365라는 개념,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365라는 부분이 나오기 전에 실제 클라우드 서비스는 오피스 365라는 부분으로 나왔고요. 2011년에 국내에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그 클라우드 서비스가 오피스 365라는 이름으로 처음 등장을 했을 때 다양한 서비스로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희가 오피스라고 하면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실제 오피스 365라는 클라우드 서비스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생산성과 협업과 관련된 서비스가 들어가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이고요.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서비스들이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인수를 했거나 직접 개발한 프로그램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마이크로소프트사는 2011년, 그 이전부터 나와 있는 모든 제품들을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다 클라우드로 올리는 작업들을 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직에서 오피스 365를 도입을 하면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외에도 다양한 생산성이나 협업 관련된 서비스를 이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오늘 제가 설명할 마이크로소프트 365라는 용어 자체가 오피스 365에서 마이크로소프트 365라는 용어로 이제 바뀌게 됐는데요. 바뀌게 된 부분은 2020년에 명칭이 변경이 됐거든요.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365라는 게 왜 명칭이 변경이 됐을까를 보면 저희가 그 스마트워크라는 개념을 이야기하다가 또 많이 나왔던 부분이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부분을 조직에서 많이 강조하고 이거를 조직의 문화로 가져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는 시점에 용어 자체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365라는 용어로 변경이 된 거고요. 이 마이크로소프트 365라는 서비스는 디지털 도구와 다양한 서비스로요,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제공되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의 개념인데요. 그 보시는 것처럼 오피스 365라는 부분과 보안 그리고 윈도우 운영체제가 포함된 부분을 저희가 합쳐서 마이크로소프트 365라는 이름으로 다시 이제 내놓게 됐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365라는 이 클라우드 서비스 안에 오피스 365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고요. 실제 이 오피스 365는 사용자가 우리 조직에서 사용하는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이제 서비스가 포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저희가 이제 쓰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제 보안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또 하나는 사용자마다 사용하는 윈도우 운영체제에 대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운영체제와 보안을 묶어서 2020년에 마이크로소프트 365라는 명칭을 만들어내게 됐습니다.